황교익 막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떡볶이가 정크푸드라면서 학과학 금지 식품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울 음식인 떡볶이가 정크푸드라고 하니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죠. 국민간식인 떡볶이가 정크푸드가 돼버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크푸드를 직역하면 쓰레기 음식입니다. 열량은 과하게 높은데 몸에 해롭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부분의 정크푸드는 맛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대체로 맛이 없죠. 다이어트 음식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 고구마, 삶은 달걀, 야채와 과일, 견과류 등 상상만 해도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밋밋한 맛이 예상되네요.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들도 대부분 가공하지 않은 1차적인 맛이라서 그닥 땡기지는 않죠. 그런데 정크푸드로 대표되는 음식들은 모두가 맛있습니다. 치킨, 탄산음료,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라면, 과자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류도 매우 많죠. 정크푸드로 불리는 이 음식들이 맛없다고 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몸에도 안 좋은 이 음식들이 왜 맛있을까요? 그건 바로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범인이죠. 공통적인 정크푸드의 특징은 당분과 지방,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문제는 이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혀에서 느껴지는 미각보다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죠. 정크푸드일수록 더 맛있다고 뇌가 착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극적인 단짠의 중독. 달고 짠 음식은 고도비만의 지름길이자 각종 성인병의 급행열차입니다. 그런데 단맛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죠.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지만 중독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짠맛은 단맛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단짠단짠이죠. 단맛과 짠맛은 분명 미각이지만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뇌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둘째, 제6의 맛, 지방. 적절한 지방이 주는 느낌은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고기도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맛이 있고 채소도 기름에 볶으면 더 맛있으며 그 결정체인 튀김은 바삭함과 더불어 부드러운 맛을 내는 최고의 음식이죠. 그런데 지방도 결국 도파민과 관계가 있습니다. 뇌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사실 당분과 지방의 유혹은 과거 인간의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사시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DNA 덕분이죠. 셋째, 바삭거리는 물리적 식감이 뇌를 자극. 가장 대표되는 것이 감자칩으로 대표되는 스낵입니다. 눅눅한 스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죠. 상대적으로 바삭바삭할수록 매우 맛있다고 느낍니다. 물리적인 감각인데도 말이죠. 과자가 맛있는 이유는 바삭한 데다 기름에 튀겨내고 거기다가 각종 시즈닝을 첨가하여 단짠단짠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치킨 역시 같은 이유로 많이 찾게 되죠. 넷째, 음식은 대부분 따뜻한 게 맛있다. 차게 해서 먹는 음식도 있지만 우리는 음식이 식거나 차면 거의 데웠을 때 더 맛있다고 느낍니다. 입안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오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맛있다고 생각하죠. 온도에 따라 맛의 차이가 변한 건데요. 물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혀에 있는 미래의 맛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맛보다는 온도에 따라서 느끼는 뇌의 감각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다섯째, 빨간색과 노란색의 음식이 더 맛있다. 빨간색과 노란색은 식욕을 자극하는 색입니다. 주로 식품류 광고에 자주 쓰는 색인데요. 햄버거와 피자가 대표적이죠. 색깔에 따라 식욕이 지배받는 것은 미각보다는 뇌가 더 우선하는 것이죠. 파랑, 보라, 검정, 회색의 음식 광고를 쓴다면 아마도 그 회사는 망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맛있다고 느끼는 정크푸드는 미각보다도 뇌에 더 지배를 받는다 입니다. 자, 그럼 다시 떡볶이로 돌아가서 왜 정크푸드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떡볶이는 정크푸드에 가깝습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주재료인 쌀떡과 밀떡은
원재료가 아닌 2차 가공식품이라서 탄수화물 중독과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고요. 단맛을 위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설탕도 한몫합니다. 고추장 또한 매콤함과 단짠단짠을 완성하는 최고의 나트륨 덩어리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크푸드는 우리 주위에 엄청 널려 있습니다. 까다롭게 따진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 이상은 정크푸드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먹는 염장류 음식부터 해서 간식거리까지 거의 대부분 음식이 정크푸드 범위 안에 들어가죠. 굳이 떡볶이를 콕 집어서 정크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음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닐까요? 떡볶이든 뭐든 간에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식거리로 맛있는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